저라도 좀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그냥 정석이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100% 망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저 개념은 한번 했어요. 저 문제만 풀면 돼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실은 개념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제가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임상 실험도 많이 하고.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상상도 안 했던 친구도 있고, 뭐 전국에 좀 유명했던 뭐 학교들, 뭐 과학고라든가 영재고에 다녔던 애들도 있고, 제 제자 중에 꽤 많아요. 근데 그 걔네들 대상으로 개념에 관한 형태를 네가 이해하니?라고 해서 물어보면 물론 100% 이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한 70%, 80% 아는데 나머지가 100%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이 수업을 할 때 행간에 있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에 과학고를 들어갔다 그랬죠. 제가 깡촌에서 과학고를 들어갔을 때 전 정석이라는 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1 들어가서 처음 봤습니다. 네,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도시, 그래서 많은 대도시의 기준은 목포, 순천, 여수 뭐 이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지방 소도시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대도시였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친구들은 영재교육 뭐 이런 거 많이 받아서 학원에서 이미 다 선행을 돌려서 정석, 실력 정석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고1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정석을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랬어. 고1 3월 달에 사달라 그랬어, 3월 달에. 웃긴 일이죠. 3월 달에 사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그거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자면서 한 7개월쯤 걸린 것 같아요. 7개월쯤 따라잡는데. 그러니까 한 10월 달쯤 따라잡은 거죠, 거의. 그 전까지 진짜 거의 죽을 정 살정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7개월 동안의 그 흔적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한 3년 전까지는, 3년 후까지는 그 정석책을 갖고 다녔어요. 이사할 때마다. 그만큼 저희가 애착이 갔던 책인데, 이제 그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일단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거기 담겨있는 의미를 보시라고요. 자, 첫 번째. 일단 이 저자이신 홍성대 씨는 일단은 할아버님이세요. 상산구 이사장이시잖아요. 할아버님이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합니다.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이 정석이라는 책은 특별히 2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정석, 그래서 빨간색 나와 있는 거, 초록색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밑줄 치고 보실걸요, 아마? 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advice라고 나와 있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좀 보시면 advice, 앞쪽에는 별로 없는데 쭉 넘기다 보면 advice 해가지고 정석 바로 밑에 advice,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note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읽으실 때 빨간색 정석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뭐라고요? advice하고 note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정독하시고 100%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에는 여러분 실은 예제도 있고 유제도 다 있어요. 문제 다 실려 있어요. 똑같이 100%를 갖다가 재현해서 워크북을 작성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에 개념이 나와 있는 건 없어서 그 개념은 여러분이 좀 최대한 원본에서 좀 읽으시고 체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이 아마 체킹하셨던 부분하고 제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7페이지는요, 딱 한 줄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체킹해볼까요? 거기 진한 글씨 있죠? 그것밖에 없어요. 단항식, 다항식, 항, 개수,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여서 그 첫 번째 한 줄 정도만 기록을 좀 해주시고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한번 체킹해보세요. 자, 8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8페이지. 자, 8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 위에서 한 몇 번째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노트?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상에서 예를 든 식은 x, y를 모두 문자로 볼 때, 그 다음에 x가 문자이지만 x를 상수, y를 문자로 볼 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고열 과정은 좀 벗어나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x, y가 모두 문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거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 표현이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형태는 아닐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의 음함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랑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데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함수가 강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x라는 형태가 뭐냐면 이게 독립변수예요. 그냥 좀 복잡하게 얘기할게요. 기본이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y는 그거에 따라 변화가 이걸 종속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가 흔들어 버리면 y 값도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x가 영어나 국어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x, y는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의 관계가 x일지 y일지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수학 상편에는 없어요. 정석은 구조가 좀 반대로 되어 있어서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배우십니다. 이게 뭐죠? 원이죠. 원은요, 잘 봐보시면 x하고 y가 한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원은 음함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번 그냥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한번은 이게 기본적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 설명은 뭐냐면 일단은 x, y를 문자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보통 써서 x가 변수면 그거에 따라 y가 변합니다. 그래서 음함수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만 일단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 행간이에요, 행간. 그러니까 거기에 문장과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일단 첫 번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서 한 5번째 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진한 글씨가 하나 있을 텐데, 그럼 차수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왜 2차식이죠? 요 제일 높은 차수가 2여서 여기도 2여서 그럼 얘네들은 2차가 아닐까요? 잘 보시면 얘도 1차고 얘도 1차면 차수끼리 합하면 이거 몇 차예요? 2차예요. 얘도 2차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x 더하기 y의 제곱 오늘 이제 정계식의 과정에서 직접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2차, 이것도 2차, 이것도 2차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문자 하나에 의해서만 차수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곱셈되는 구조에서는 차수들을 더해서 이것도 2차 구조라고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가장 높은 항이죠. 네, 가장 높은 항의 차수. 그래서 2차, 2차, 2차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높은 거니까 2차식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x제곱 y 더하기 얘가 xy 더하기 얘가 뭐 3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몇 차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2차에 3차에? 3차를 읽어야죠. 그죠? 요 구조가 2차와 1차의 합성 구조, 그러니까 덧셈 구조니까 얘가 3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은요,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 표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 때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항식의 정리에다가 좀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인수분해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내림차순으로 많이 써요. 그럼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건 뭐야? 차수가 높은 거에서, 그죠? 높은 거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쓸 때 x의 제곱 더하기 xy, 그러니까 뭐 2xy, 뭐 그다음에 y 제곱 이렇게 쓰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이 경우를 써주자면, 굳이 써주자면 x의 제곱항이고요. 그 다음에 x를 문자로 보면 나머지를 숫자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바라봐준다면 x의 2차, x에 관한 1차, x가 존재하지 않는 상수항 처리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게 대부분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좀 써달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해석하는 방식에 차수를 이렇게 낮춰주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오름차순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잘 안 쓰입니다. 고름차 상에서는 안 쓰이고요. 확통 과정에 쓰입니다. 확통 과정에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라고 해서 어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는 당연히 현재까지 출제될 만한 건 아직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냥 기본적인 거여서 그럼 요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제 10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나중에 정독하면서 하나씩 제가 더 물어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 일단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나와요. 순서적으로 일단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앞쪽에서 읽어보셨지만 항이 여러 개인 걸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뭘 배울까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웁니다. 이걸 굳이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쉽고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하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일단 동류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동류항 뭐죠?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y하고 뭐 마이너스 3x의 제곱 y 이런 거는 동류항일 거잖아요. 왜 동류항이냐면 2차, 1차, 2차, 1차 동일한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덧셈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만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게 다항식의 덧셈 혹은 뺄셈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만 예쁘게 덧셈하고 뺄셈하시면 되는 거라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거기 10페이지 한번 잠깐 봐보시면요. 쭉 설명되어 있는 첫 번째 교환, 결합, 분배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첫 번째 교환은 여러분이 딱 보시면 더하는 순서예요. 뭐 2 더하기 3이냐 3 더하기 2냐 그래서 교환은 성립하죠. 결합법칙을 한번 체킹해 보시겠어요?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또는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괄호가 그냥 이동하는 거죠. 현재까지 제가 뭐 계속 흰색으로만 쓰죠. 왜 별로 그렇게 썩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괄호가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결합법칙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요. 교환은 보통 2개를 쓰는데 이 결합법칙 하나 더 쓸까요? 3개 항 이상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일하게 교환은 2개밖에 없어요. 문자가. 결합은 문자가 몇 개죠? 3개요. 3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가로가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결합법칙까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분배법칙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분배법칙 한번 보시니까 일단 써볼게요. 일단 자,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봤더니 이런 거죠. A에 B 더하기 C죠. 자, 도대체 뭘까? 제가 한번 노란색 한번 써볼까요? 여기 곱셈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떨 때 분배를 쓰느냐? 연산기호가 상위를 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연산기호가 덧셈 똑같죠? 이거 분배한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결합법칙 쓴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뭐 이렇게 쓰면 이걸 분배한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냥 가로에 어떤 순서를 바꾸는 결합법칙 쓴다고 얘기하죠. 그럼 어떨 때 분배를 쓰죠? 여기가 곱셈과 덧셈 아까 여기 나눠놨잖아요. 곱셈과 덧셈, 곱셈과 뺄셈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주로 쓰는 게 분배법칙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집합 뒤로 넘어가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배법칙은 연산기호가 다를 때 등장하는 컨셉이에요 라고 하는 정도로 인식 갖고 계시면 거기 나와 있는 거 쭉 설명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중간고사에 나올 만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참고로 제가 여러분 이름 아직 잘 몰라요. 제가 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돼서 이름을 이제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제 이름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딸아이한테 물어봤어. 너 아빠 이름 뭐야? 그랬더니 근데 이 표정 보면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아빠 이름 김현호잖아. 김현호? 응?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아빠 이름 뭐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한 좀 오래전에 한 6, 7개월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현호지만 아무튼 제가 여러분 이름 좀 외우도록 노력할게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11페이지 봐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거 분배를 하죠, 거기서는. 그래서 분배라는 의미보다는 부호를 그냥 바꾼다는 의미로 그냥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죠?
A-B 뭐 C에서 이렇게 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 개념이 실은 뺀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B가 되다 보니까 분배가 되겠죠. 네, 원래 마이너스지만 이게 마이너스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C-A 플러스 B, 즉 안에 있는 부호가 서로 간에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거 바뀔 것이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건데 이건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11페이지까지 넘어갔죠? 자, 그러면 제가 13페이지로 한번 먼저 넘어갈게요. 13페이지로. 왜냐면 여기 계산들이 그렇게 아직은 복잡하진 않아서요. 자, 그럼 이제 흐름 잡고 한번 봐볼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뭐가 남았어? 곱셈과 나눗셈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곱셈이라고 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뭐를 쓰냐면 지수법칙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지수법칙입니다. 우리가 지수법칙 언제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거의 그때 아마 처음 배울 겁니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요. 요걸 우리가 미시라고 하잖아요. A의 X 더하기 Y승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뭐 나누긴 하겠지만 일단 얘네들은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X-Y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법칙인데 거기 보시면 13페이지 안쪽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형태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1분 정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실래요? 지수법칙. 한번 일단 읽어보세요. 자, 혹시 이 소리가 싫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참고로 제가 장갑 몇 개인 줄 아세요? 수업 때마다 얘기했는데 애들이 되게 멋으로 끼는 거 아니라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 강사의 고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강사 생활을 제가 지금 일한 지 한 17년 정도 됐거든요. 17년 정도. 제가 20살 때부터 첫 시작을 과학학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 학원 시작을 그래서 한 17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밤마다 무슨 꿈을 꿨었냐면 초창기 때 제가 좀 눌러 쓰다 보니까 이게 분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 싫은 끽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밤마다 이 손톱이 빠지는 꿈을 꿔요. 너무너무 이게 무서워서 그 뒤부터 장갑을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요, 제 차의 트렁크에 보면 이런 장갑 있죠. 한 박스씩 제가 사놓고 있어서 가끔가다 제 트렁크를 본 지인들은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저를 잘 모르는, 처음에 만났을 때 갑자기 트렁크를 열고 딱 짐 싣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막 이렇게 목장갑도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나름 좀 비싼 거예요. 두 줄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비싼 건데 그런 의미로 제가 지우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쓰는 용도로 씁니다. 누가 옛날에 어떤 선생님 따라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훨씬 더 먼저 등장했거든요. 자, 거기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수법칙 보시면 여러분 그냥 또 보시면 그냥 뭐 그게 뭐 행간 뭐 어쩌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단 거기 보시면 2번 봐보실래요? 2번이 정확하게 중2 과정에서 설명하는 지수법칙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죠? 제가 분명히 어드바이스 조심해서 뭐라고 그랬죠? 어드바이스 봐보세요. 어드바이스 봤더니 수원입니다. 현재 개정 수학 1에 들어가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2번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죠?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 한번 채팅해 보실래요? 정말 중요한 빨간색 점수. A의 빵승 1이다. A의 빵승 1이다. 물론 A가 0이 돼서는 안 돼요. 0의 0승은 정의되지 않아서 일단 A의 빵승은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있죠?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X의 뭐 마이너스 2승이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가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수사가 끝나고 나면 수학 1 들어갈 텐데 수학 1 과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소개되어 있으니까 어드바이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초록색 글씨 하나 더 보이십니까? 초록색 글씨는 2번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건데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의하면 MN의 대소에 관계없이 즉 위쪽에 박스 안에 있는 2번에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위의 지수에서 그냥 아래 지수를 빼는 형태로 정의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한번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소개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의 3승 나누기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그럼 이거는 A의 1승 이게 가장 쉬운 거지만 거꾸로 A의 3승에 A의 제곱이 되어 있으면 얘는 A의 1승분의 1이 중학교 과정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쓴다? 2-3 그냥 위의 지수에서 아래 지수를 빼는 형태로 가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 나중으로 가면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느낌도 한 번쯤 기억해 보셔라.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거기 4번하고 5번 보이세요? 4번하고 5번 보이세요? A, B의 N승, 그 다음에 얘가 B분의 A인가요? B분의 A의 N승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행간이 이런 겁니다. 자, 부탁입니다. 여기 좀 체킹해 주십시오.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가죠? 오른쪽으로만 가요. A, B의 N승 분배하는 쪽으로 가고 N승 분배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거꾸로 묶어내는 연습 더 하셔야 돼요. 식을 정리를 할 때는 묶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왼쪽으로 되돌아오는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읽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4, 5번에는 그렇게 해서 좀 색깔을 좀 입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기 하나만 더 쓸까요? 지수법칙을 계산하실 때 방법을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지수법칙에다가는 어떻게 좀 써보자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숫자 부호, 문자 순서.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 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y의 세제곱에 뭐 제곱 곱하기 얘가 3xy의 전체 뭐 제곱 뭐 그냥 여기를 뭐 이렇게 쓸까요? 제곱에 얘가 뭐 3승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거 계산하실 때 너무 불편해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먼저 좀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의 3승이 하나 더 있죠. 먼저 이렇게 해서 숫자하고 부호를 갖다가 순서대로 끄집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인데요.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게 뭐가 되죠? x의 4제곱에 y의 6승이 될 거고요. 뒤쪽 과정 얘가 분배가 되는 거니까 x 3승 y의 6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곱셈, 지수법칙은 미시 같을 때 위의 지수를 더하게 돼 있으니까 x의 7승, 얘가 y의 12승.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가 4였고요. 27이다 보니까 여기 108에 x의 7승, y의 12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급적 계산하실 때는 숫자하고 부호를 먼저 끄집어내서 계산하시면 실수도 줄어들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쪽에 관한 형태가 이제 곱셈 과정들인데요. 일단 거기 14쪽하고 15쪽까지 그냥 쭉 보시면 쭉 차근차근 그냥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라서 거기서는 특별히 다른 내용이 별로 볼만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씩 하시는 과정이라서 14, 15쪽은 그렇게 크게 많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할 얘기가 남았죠. 곱셈은 지수법칙 가면 되고요. 이제 뭐 남았죠? 나눗셈이라는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 나눗셈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단원, 2단원, 3단원에 남아있는 나눗셈을 한꺼번에 통째로 묶어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 어디 쓸 데 있으면 한번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눗셈은 큰 흐름에서 3가지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 한번 좀 적용해 놓고 갈게요. 수업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하나씩 내려하세요. 자,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직접 나눗셈. 그럼 얘는 못 가. 예, 나머지가 계산이 가능하죠. 자, 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입니다. 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나머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네, 1차식 구조로 나눌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거라서 한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조립제법입니다. 얘는 나눗셈은 크게 한 세 가지 패턴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빈 공간이든 노트든 어디든 간에 한번 써보세요. 야, 그러면 니네가 문제 출제자라면 어차피 다항식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다면 니네가 뭘 내겠냐라고 한번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주로 어디를 내겠냐? 곱셈하고 나눗셈을 주로 내겠지. 계산이 복잡해지네. 그래서 특별히 이 나눗셈 과정들은 이 해당되는 세 가지 패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문제 어렵게 내면 진짜 빡 도는 게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두 가지 과정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실은 15, 16, 17페이지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이거 쓰시고요.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자꾸 읽으라 그러죠.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단어, 어드바이스, 뭐 정석, 노트 체킹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세 페이지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건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좀 체킹해 보십시오. 그럼 잠깐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직접 나눗셈 하는 거죠. 자, 제가 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야.
자, 7을 2로 나눠봐라. 2, 3은 6, 1. 됐죠? 그럼 제가 이제 한 번 더 나눠볼게요. 7을 2로 한번 나눠보자. 2는 4, 3. 어떻게 맞아요? 오른쪽? 왼쪽? 너무 쉬운 거 얘기하네. 왼쪽이 맞죠? 오른쪽이 왜 잘못됐죠?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누가 더 작아야 돼요? 얘가 더 작아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 이 3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 나머지 정리 나중에 문제로 나와요. 문자로 바꿔서. 그건 이따가 제가 소개를 아무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는 좀 보기를 좀 하나 풀어드릴게요. 보기 5번 한번 봐보실까요? 자, 보기 5번 문제를 설명하고 나서 중요한 행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5번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0 플러스 3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20 플러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요놈을 뭐로 나눠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주어진 얘네들을 직접 2 마이너스 3x 더하기 x제곱으로 나눠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까는 거야. 자, 아까 제가 문자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었죠? 내림차순 정렬이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에 이쪽 앞쪽 파트는요. 그러면 일단 얘를 어떻게 보냐면 일단 얘를 좀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살짝 바꿔봅시다. x에 관한 3차가 조금 더 높은 차수니까 이렇게 올리시고 작은 차수 순서대로 내려봅니다. 그럼 이것도 바뀌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애가 3x 더하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나누시면 어떻게 하냐? 저기처럼 똑같이 갈 건데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20이 되고요. 여기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더하기 2다라고 해서 직접 나눌 겁니다. 그런데 저 숫자는 그냥 하나 대 하나로 봤는데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이제 문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우리가 항상 관심 갖는 건 누구냐면 최고차끼리만 맞추시면 됩니다. 최고차만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 x제곱이죠. 여기 3x 3승이죠. 그럼 무엇인가를 갖다 곱했을 때 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맞춰주면 되죠. 뭐 갖다 곱하면 될까요? 3x, 오케이. 3x 갖다 주면 얘가 3x의 세제곱. 근데 얘도 곱해야 되죠. 이게 분배라고 하는데 차근차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얘가 마이너스가 9x의 제곱이 되고 얘가 6x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쓰고 나서 한번 잠깐 수정할게요. 뭘 수정하느냐? 거기 이제 책의 앞쪽하고 뒤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니까 모양이 안 맞죠? 그래서 거기 앞쪽에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차수가 없는 거는 비워둬라. 그래서 뭐 세로 계산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워둬라. 혹시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비워둔다는 의미입니다. 차수가 안 맞으니까 2차, 3차 다음에 2차, 1차 순서여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비워놓고 해도 되고 계산이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있는 상태로 빼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은 당연히 빼잖아요. 빼면 당연히 얘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고요? 그럼 부호가 바뀌죠. 9x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뺀다고요? 마이너스 8x요? 더하기 20까지 오겠죠. 또 뭐를 봐야 돼? 또 최고차. 그럼 얘랑 얘를 보는 거죠. 그죠? 얼마 곱하면 되죠? 네, 플러스 9를 갖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9x의 제곱 마이너스가 27x 더하기가 18로 분배가 되었고 또 역시 마찬가지 얘네들을 갖다 빼주니까 얘는 요거 뺐더니 얼마? 19x 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이거 몇 차식이죠? 여기가 2차식이죠. 이거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그럼 나눗셈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읽고 몫이라고 읽고 얘를 갖다가 나머지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써놨던 직접 나눗셈은 몫과 나머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차수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눗셈에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죠.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문제 모르겠잖아. 나중에 이런 거 모르겠잖아. 아, 그냥 직접 나눗셈 해. 자꾸 너네가 문제를 너무 고상하게 풀려고 하는데 아니야. 직접 나눗셈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다만 이런 특징들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으면 직접 나눗셈 하는데 여기서 뭐 해라? 최고차들을 맞추셔서 계속적으로 계산을 하시되 얘가 2차면 1차 이하가 나올 때까지. 오케이? 1차 이하라는 표시. 그래서 나머지가 막 문자가 나오니까 이게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해봄직합니다. 네? 최고차만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기 5번을 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행간을 읽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음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거기 한 번만 잠깐 볼까요?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초록색 글씨 보이세요? 그거 체킹 좀 해주시겠습니까?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킹해 볼까요? A는 BQ 더하기 R. 위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오른쪽에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하나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써주시겠습니까? 항등식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항등식. 항등식. 다음 단원의 내용입니다. 항등식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자, 다시 말하면 얘 뭐 한 거죠? 검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산과정이야, 검산과정. 거기 한번 단어에 좀 익숙해져 볼까? 우리가 보통 Q라고 쓰잖아, 거기 Q. Q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몫이라고 하거든요, 목. 근데 이거 영어는 쿼티엔트라는 뜻이에요. 쿼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몫의 Q고요. R은 어떤 의미일까요? R. 남아있다, 영어 단어가 remain이죠? remain. 그 R을 쓴 겁니다. 그죠? 그냥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때라고 하는 단어 한번 잠깐 봐보실까? 이때, 거기 한번 잠깐 밑줄 한번 쳐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때 R은 뭐보다? B보다 차수가 낮다.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쓸까요? 이렇게 한번 쓸까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한번 써볼까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그럼 생각해보자. 야,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뭐 X 뭐 이렇게 나눴어. 그때 그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올까? 상수가 나옵니다. 1차보다 낮은 건 상수밖에 없으니까 숫자가 나와요. 하나 여쭤봅시다. 2차로 나누면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1차 조금 더 가야 됩니다. 1차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상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는 1차 이하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해 주시겠습니까? 2차로 나눴을 때는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상수항으로 나올 수 있어서 1차 이하라는 단어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직격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소개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산 과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기본 정석 박스 하나는 다시 봐볼까요? 다른식 A를 B, 0이 아닌 것으로 나눌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더하기 R. 위에서 얘기했던 거죠. 단, 한 번만 더 체킹할까요? 단 R은 B보다 차수가 낮다. 거기 한번 체킹 한 번 더 해주세요. 내가 얘기했죠? 어르신들은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히 R이 0일 때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인수정리라고 한번 써보세요. 인수정리. 인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네, 소인수분해 할 때 그 인수입니다. 인수정리. 인수분해했다 할 때 그 인수입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제로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념이야. 이런 게 개념이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나무가 아니라 전체 숲을 바라보고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자꾸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설명할 때 지금 고등수학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단원이면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나중에라도 계속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흐름화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행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집에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해 안 되면 개념이 됐건 뭐 문제가 됐건 이해 안 되시면 무조건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여기는 왜 단어가 만만 붙어요? 만. 그러니까 제한 단어인데 무엇 만. 왜 여기는 왜 만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답해 드립니다. 이런 의미야. 고등학교 갔더니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냐면요. 흰머리 선생님이세요. 흰머리. 그랬잖아. 모든 얼굴에 있는 게 나이가 들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나 봐. 머리도 흰색으로 변하시고 눈썹도 흰색으로 변하시고 수염도 다 흰색으로 변해서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혼자가 그러니까 약간 요즘 스타일은 왕따는 아닌데 아무튼 혼자 이렇게 스타일 좀 독특하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제가 그 스타일 독특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만우절날 학교에서 주로 많이 행하는 이상한 짓을 하죠 학생들이. 뭐 하죠? 교실 바꿔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요즘에 안 그러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럼 혼나나요? 제가 만우절날 저희 기숙사학교였기 때문에 만우절날
제 친구 중에 정호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호연. 공부 진짜 잘했어요. 공부 진짜 잘해. 그래서 공부 진짜 잘한다는 의미는 정말 잘해요. 정말. 서울대 의대 갔고요.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갔냐면 수능을 저보다 못 봤는데 걔는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화학올림피아드 있죠. 지금은 없죠. 화학올림피아드라는 게 지금 없지만 화학올림피아드라는 게 국제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표자 뽑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국제대회 나가서 시험을 봐요. 거기서 2등 했어요. 그럼 말 다 했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화학생보다 훨씬 잘해요. 학교에 있는 화학생이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분보다 더 잘해요. 문제를 잘 풀어요. 아니, 세계 2위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 9월 달부터 이미 서울대 의대가 확정이 돼서 놀았어요. 제때 나온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1. 아, 진짜 그 친구 진짜 막 우리 막 공부하고 있는 거 혼자서 뭐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미 실력차 그렇게 났는데 어떡하니까. 그 친구 이름이 호연, 저는 현호, 이미 거꾸로다. 제가 나중에 그런 에피소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 호연이라는 친구가 학교 생기니까 다 이렇게 전교 1등이니까 되게 신랑을 할 거 아니에요. 기숙사에 있는 그 편말이 있죠. 뭐 샤워장, 화장실, 뭐 몇 반, 뭐 109호, 110호 이렇게 호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만우절날 아침에 기가 막히게 빨리 일어나서 교장실에다 샤워실 갖다 붙여놓고 진짜. 근데 그거를 사감쌤이 아침에 발견해요. 참고로 이제 기숙학교들은 아침에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6시쯤 깨워요. 종으로 깨워서 애들 나와서 운동장에서 진짜 운동하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막 운동장 한두 바퀴 돌고 뭐 기본체조 시키고 들어가고 하는 게 잠을 좀 깨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사감쌤이 그 아침에 순찰을 돌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세워놓는 거죠, 밖에다가.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보내주는 거야. 너네 잠깐 대기하고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1, 2, 3학년 전체가 다 밖에 대기하고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지. 아 뭐야 만우절인데 4월달이지만 아침에 약간 날씨가 좀 쌀쌀하거든요. 아 뭐야 왜 안 들어보내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학생회 총무인가 뭐 부회장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회장에 올라가고 부회장에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되게 표정이 되게 벙찐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무슨 얘기 하더니 갑자기 방송에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왔지. 씻으면서 야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야? 물어봤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 호연이가 바꿨는데 얘가 이제 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장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감쌤의 반응이 에이 호연이가 네가 그랬을 리가 안 믿는 거지. 우리가 진짜 그 친구 거의 다구리 봤습니다. 다구리. 옛날 말인가요? 아무튼 그 가져놓고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진짜 그러면서 그런 걸 했는데 그렇고 난 다음에 그날 이제 3학년 선배들이 저희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그랬는데 3학년 선배들이 야 우리 만우절이 보는 좀 강의실 바꾸자. 그래서 선배들 몇 명들을 바꿨어요. 바꿔 들어갔는데 제 3학년 강의실 들어가게 된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선배들.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오요. 수학쌤이시거든. 그럼 머리가 흰 그 선생님이 수학쌤이세요. 딱 이름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까먹었어. 근데 선생님 딱 들어오셔서 수업을 딱 하시려고 이렇게 딱 보는데 애들 얼굴 딱 한번 보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프렌치를 막 나눠주죠. 프렌치를 봤는데 영어야. 예측을 하고 들어오신 거지. 그래서 1시간 동안 영어 수업을 했어요. 괜찮지 않나요? 아니 수학쌤이 영어를 근데 되게 잘해 또 영어를. 그래서 영어 원서 같은 거 뭐 수학의 관계는 뭐였던 것 같아. 해석하고 뭐 이렇게 뭐 야 이거 주어 알지 주어 목적어자 분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영어 수업 때 많이 하는 거. 야 이거 대절 어떻게 해석하는 거 뭐 이거를 막 수업 하니까 선배들이 눈이 휘는 나는 더 놀랬어.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고 들어왔던 것도 대박이지만 들어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수업을 하는 거야. 영어 수업을. 아 이 선생님 괴짜구나. 근데 그 선생님은 진짜 재미난 거 많이 배웠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니네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애들이 이미 정석 많이 보고 했지만 실제로 니네 개념 정확하게 갖춰진 거 아니야. 문제 못 풀겠지? 그러면 다시 개념서를 꼭 한번 다시 보고 거기에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봐 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7개월 동안에 그거를 계속 혼자만의 방법을 막 연구하면서 했죠. 저희는 기숙이기 때문에 학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뭐 과외하고 이거 없어요. 학원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제가 전남 나주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다 배밭이에요. 그래서 슈퍼를 나가려면
한 700m 떨어졌거든, 슈퍼가. 700m를 걸어가야 돼. 친구가 아이스크림 사오러 가면 꼭 반드시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건 쭈쭈바라고 하죠? 그것만 사올 수 있어. 왜 중간에서 녹거든요. 아니면 내가 다 먹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아무튼 쭈쭈바만 사다 줄 수 있어. 그래서 슈퍼를 가려고 해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다 그냥 주말에 한 번에 쫙 어머니들이 사오면 저장해놨다가, 물론 아이스크림 이런 거 못 먹겠지만 가장 딱 저장해놨다가 나눠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그래서 그 나주에 보면, 나주는 이제 약간 그래도 요즘엔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청정 지역이어서 그나마 밤에 이렇게 운동장이 잔디밭이었거든요. 누워서 밤하늘 보면 별이 막 쏟아지니,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꿈이 원래 천문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별 쏟아지니 막 너무너무 좋아서. 학교 천문대가 있어요. 이 삥 누르면 열리는 거 있잖아요. 학교 옥상에 천문대가 있는데 거기서 막 목성도 보고, 저기 가고 싶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해왕성 이런 것도 좀 보고, 별똥별 같은 거 떨어진다, 유성우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애들 막 옥상 올라가서 막 대기하다가 저 한 번 갇혀가지고 혼자서 막 덜덜덜 떨다가 내려오고 막. 이게 너무너무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읽어라. 그리고 문제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꼭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저한테 아직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1차 이하 상수 설명했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 넘어가 보면 4번의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죠. 네, 여기 이거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자, 보기 7번 바로 위에 한번 잠깐 봐볼까요? 보기 7번 바로 위에. 혹시 거기 밑줄 쳐졌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립제법이라는 진한 글씨가 하나 보이실 거야. 조립제법이라는 진한 글씨 보이세요? 그 옆쪽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 되냐면,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체킹해볼래요? 1차식으로 나누는 때 흔히 사용된다. 다시 한번요.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이 된다. 가로 열고, 목과 나머지 계산간에 이거 한번 써주세요. 아까 써놨지만 한 번 더 써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네,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그 옆에 보면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흔히 사용된다. 그래서 거기다 뭐를 쓰라고요? 네, 목과 나머지가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를 보기 7번을 가지고 한번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떻게 가는 거냐? 요거는 이제 방법들을 한 2가지 정도를 좀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링크를 좀 바로 걸어 볼게요. 설명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거기 1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는 요 놈을 뭘로 나눠라? x 마이너스 2로 나눠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나눗셈 기호를 뒤집어서 니은자 형태로 쓰시고요. 여기 앞쪽에 있는 개수만 쓰십니다. 이걸 개수라고 하죠. 앞쪽에 있는 거를. 그래서 개수들만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렇게 쓰세요. 만약에 이 x제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반드시 0을 써줘야 됩니다. 비어져 있는 형태들은 써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냐면 요 나누는 1차식이 뭐가 되는 거? 제로가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x-2가 제로가 되는 그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은 얼마냐면 숫자가 2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있는데 요 3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그냥 내려옵니다. 그럼 얘가 그냥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곱셈 구조로 갑니다. 이 3은 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이거 뺄셈 아니에요. 이거 덧셈이에요, 덧셈. 그래서 이렇게 덧셈해주면 얘가 4로 계산이 되고요. 2하고 4를 다시 곱해주면 얘가 8이 되고요. 그럼 얘 다시 덧셈해주니까 얘가 5가 되고요. 2하고 5가 또 곱하면 얘가 10이 되고요. 그럼 이 두 개를 덧셈하면 얘가 5가 되죠. 그리고 좀 특이한 짓을 한 번 더 합니다. 끝자리에다가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몫이 된다. 그래서 아까 목과 나머지를 계산 가능하다라고 요청한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포맷만 잠깐 한번 봐볼게요. 다시 앞쪽에는 개수들만 순차적으로 짜자자잔 써주고 이게 0이 되는 값을 딱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첫 번째 자리는 그냥 바로 내려오게 돼 있고요. 곱셈에서 올려주고 덧셈에서 내려주고 곱셈에서 올려주고 덧셈에서 내려주고 곱셈에서 올려주고 덧셈에서 내려주면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끝자리 숫자는 항상 나머지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앞쪽에 있는 이 과정을 뭐라고 읽으시면 된다? 몫이라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표현법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이때 이 몫을 어떻게 쓰냐고요? 이 몫을. 자, 얘가 분명히 3x의 상승이잖아요. 근데 얘가 1차로 나누면 얘는 2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3차였으면 2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뭘 붙이냐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자를 한번 빨간색을 붙여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몫은 3x의 제곱 더하기가 4x 더하기 5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는 방식이 여기 있던 숫자가 3차식이었던 과정에 한 차수가 내려가서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게 몫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가 나머지.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눠주는 숫자가 0이 되는 걸 첫 번째 찾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숫자, 이걸 보통 이제 재수 그러잖아요. 재수가 0이 되게 하는 형태를 갖다 좀 찾아줘라.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2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몫을 뭐라고 할까요? 표현 방법? 몫의 표현법? 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몫의 표현법 정도까지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밑에 있는 보기 2번을 가고요. 변형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봐보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4x 함수는 더하기가 7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을 뭘로 나눠라? 얘가 x 더하기가 3으로 나눠라 라고 하는 보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어떻게 갈까요? 4하고 7하고 마이너스 12하고 3이라는 숫자를 3차, 1차, 1차 상수항이니까 쭉 적었고요. 빠짐없이. 요게 재수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은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숫자 그냥 내려온다고 했고요. 곱셈이라고 했으니까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2, 덧셈 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5, 곱셈 해주니까 얘가 15, 덧셈 해주니까 얘가 3, 곱셈 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9, 덧셈 해주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6이어서 9획 지어서 얘가 나머지. 그럼 여기가 몫이 되는데, 그죠? 요게 몫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최고차에다가 2차, 여기다 1차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몫은 4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얘가 3,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달아주면 좋겠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형태의 몫과 나머지를 계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3번 하나 만들어 볼까? 3번 하나 만들어 볼까요? 3번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 아니면 뒤에 있는 예제 문제 풀 수 있어요. 3번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이게 1번이었고요. 그죠? 저기가 3번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3번으로. 자, 그러면 아까하고 차이점 봐볼까? 1번을 그대로 모사한 건데요. 나눠준 숫자 똑같아요. 그럼 저 몫이 어떻게 됐어요? 몫이 됐다. 나눠준 숫자, 다시요. 전체 나뉘는 피제수는 똑같고요. 나눠주는 숫자가 정확하게 몇 배가 됐죠? 2배가 됐습니다. 그죠? 나눠준 숫자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2배가 된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쌤, 조립제법의 원리에 따라서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고 요 재수가 제로가 되기 위한 x값이 얼마냐면 2점 붙였어. 선생님 처음에 떨어진다며요. 맞아요. 곱셈에서 2, 3은 6, 얘 덧셈 돼서 얘가 4, 곱셈 돼서 얘가 8, 덧셈 돼서. 자, 참고로 니네 이거는 여러분이 안 쓰게 돼요. 지금 설명하려고 쓰는 거고요. 자, 곱셈 되면 얘가 10, 그래서 얘가 덧셈 했더니 얘가 5로 나와서 이게 나머지네. 쌤 그럼 얘가 몫인 거네요. 그쵸? 그쵸? 어때요? 쟤하고 얘가 몫하고 나머지가 똑같은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나누는 형태가 분명히 2배만큼 더 나눴는데 몫하고 나머지가 똑같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 그 체킹하라고 했던 16쪽의 그 아까 위쪽에서 4번째 줄 정도의 작은 글씨를 체킹하랬던 검산 과정을 지금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게 뭐죠? 2x 마이너스 4로 나눴습니다. 그럼 그때 몫은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5가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래 쓰셔야 됩니다.
정말이 맞아요? 요거 이해돼요? 그럼 제가 요식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3x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가 5다라고 하는 형태를 나눠준 숫자가 2를 x-2로 바꿔 써주고 그 다음에 얘가 3x의 제곱 더하기 얘가 4x 더하기 5 더하기 얘가 r 얘가 5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저는 검산 과정에 따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식하고 여기 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오른쪽 결과가 다르죠.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장치를 해줘야 한다고. 무슨 소리냐? 여기 x-2로 나눴을 때가 이거죠.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는 2x-4로 나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거는 요 작업을 한 거잖아요. 잘 봐. 이게 제일 헷갈리니까. 자, 2x-4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x-2에 얘가 2배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몫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 몫을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달라지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2분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얘랑 똑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누는 게 2배가 되면 몫은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야죠. 나누는 게 2배인데 다시 말하면 이 몫을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Q라고 합시다. 요 나머지를 내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얘도 나머지를 R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형태에서 요 주어진 이 과정이 뭐가 된 거냐면 이거의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라지 R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식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나머지 정리다. 다시 조립제법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요소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결론을 지어드릴게. 이 1차식 구조로 나눌 때 이 1차식 구조는 최고차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1차항의 개수가 1인 거를 기준점으로 계산이 모든 게 다 돼요. 무슨 소리냐면 x-가 1에 해당되는 부분의 숫자를 갖고 있죠? 그거 기준으로 정리하게 돼 있다고. 이 2는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선생님 앞쪽의 숫자가 얘는 2잖아요. 2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얘가 2배만큼 해서 나눠준 거라서 반드시 목 과정에서 검산 과정에서 그거를 줄여주셔야 돼요. 아니 똑같은 식을 나누는데 2배로 나누면 당연히 몫은 절반으로 줄어야지. 재미난 게 또 뭐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중간고사에서 엄청나게 저런 거를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과정은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1차식의 개수가 1인 경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나 3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목 과정에 조정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가 필요한 게 검산 과정인 거죠. 여기처럼 얘로 나눠서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Q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2배가 됐으니까 여기 2분의 Q가 돼야 전체적인 수식이 맞아 떨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거기다가 전체 위에 페이지에 통째로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 7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참고로 거기 여러분 워크북 보세요. 워크북 보시면 동일한 페이지만큼이 거기 있어요. 정석이 워낙 공간이 적다 보니까 워크북을 만든 건데요. 기본 문제 1-4번 라인을 한번 찾아주세요. 워크북. 밑에 공간 되게 많죠? 네, 거기다 풀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4번이 안 보이세요? 위에 보시면 기본 문제에 보시면 4번 문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 4번. 똑같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기본 문제 4번. 기본 문제 4번이 오케이. 여기 위에. 자, 그 내용을 한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기.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보세요. 한번 그 내용으로 한번 조립제법으로 한번 똑같이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기 똑같이 보시면. 찾았어요? 아이고 찾았어요? 앞장에 보시면 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맞춰져 있거든요. 여기가 앞에 한 2장 정도 넘겨보시면 이거는 더 넘겨야 돼.
여기 이렇게 자 거기다가 풀이 과정 한번 예제 기본 문제부터 한번 보세요. 기본 문제 푸시고 밑에 있는 유제 표현까지 시간을 7분 드립니다. 되시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도움 드릴 테니까. 여기 0이 되니까 얼마죠? 이게 0이 되면 X가 3죠. 네. 항상 나머지 그러니까 나누는 숫자가 0이 되게 하는 값에 왼쪽에 집어넣어요. 아니 사실 줄 필요 없는데 여기만 주면 되는데. 직접 나누시작으로 구하는 거 아니고 조립제법. 조립제법. 네, 여기는 또 이행제죠. 조립제법은 숫자만 쓰기. 여기는 기본적인 풀이를 해주고 직접 나누시작을 하시면 한 거고 둘째는 조립제법 해야 되니까 직접 나누시작도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 여기는 집어치면 3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 네, 이거 기준으로 쓰여진 수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몫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2배만큼 끌어갔으면 몫은 나중에 2분의 1만큼 줄여야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정리하죠. 근데 이쪽은 풀때 네. 가로치고 x-2분의 1 그렇죠. 여기가 또다 2분의 1 그렇죠. 항상 이게 나눠준 숫자가 제로가 되는 것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조심할 거는 여기가 이게 아니라 x-3 기준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앞에가 2배가 된 거죠. 몫이 2배가 된 거죠. 아니, 나눠준 숫자가 2배만큼 된 거죠. 그 몫은 어떻게 돼야 돼? 2로 나눠져요. 네, 그 패턴만 좀 정리해서 여기서 한번. 네. 네, 그러면 이제 몫은 요 과정은 없겠죠. 요것만 몫이라고 얘기가 안 되겠죠. 요거 앞에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잠깐 봐보시면 여기 식이 실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짝인 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로 나눈 결과물이 여기 된 거죠. 원래는 2x 제곱 마이너스 6x 2를 2로 나누면 여기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 거.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변동이 없지만 몫이라고 하는 과정을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오케이? 네. 여기 한번 하실게요.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이 요거에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이게 쓰여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실은 x-3 기준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2배 되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누는 게 2배가 되면 몫은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 식이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 빨간색 써놨던 거 보시면 2가로 x-2 기준으로 쓰여진 게 맞는데 그렇게 되려면 원래 거랑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숫자 2하고 저 노란색 2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거 나눠줘야 되는 거죠. 정리해 좀 좋겠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기가 3승이니까 여기 몇 차수가 돼야 돼? 2차. 그 정도까지. 그래서 답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특징이 있지 않아요? 6 마이너스 8, 2 이제 짝수 구조 3의 배수도 있고 2의 배수도 있죠. 일부러 나눠 준 거니까 거기도 한번 잠깐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는 마이너스 붙을 수는 없죠. 자, 이런 그림이면 여기는 그냥 3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는 형태의 3배가 된 거니까
몫은 3분의 1배가 등장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써드리면 3x의 세제곱 3x의 제곱 6x 더하기 3을 3으로 나눴다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 마이너스하고 저는 관계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기준은 그러니까 앞쪽에 1의 형태를 기준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숫자가 바뀌면 그거만큼의 몫을 다시 한번 나눠주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4번 하라고. 네, 될 수 있어요. 문자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그 서술 번호 때문에 지금 한 번씩 키워드릴게요. 이게 등호가 갈 수 없죠. 이렇게 해야지. 네, 왜냐면 등호로서도 똑같은 수식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호를 쓸 수 있죠. 이렇게 쓰신 거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얘가 다 2배씩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절반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 3배씩 돼 있죠. 이렇게 된 거. 똑같은 거. 잘하셨고 나머지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문자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꼭 양수가 나간다고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시면 돼요. 그렇지. 자,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2로 나눴죠. 왜 2로 나눴죠? 2 때문에. 여기 똑같이 2로 나눴죠. 여기 2로 가서 1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로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눠야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저기 왼쪽과 오른쪽 지금 똑같은 식을 나눴을 때 쟤는 x-로 나눴고 쟤는 2x-4로 나눴으니까 2배가 되면 지금 몫은 절반으로 나눠져야 식이 똑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는 1 기준으로 쓴 거, x-2분의 1 기준으로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0 대시 하는 건 똑같았어. 나머지는 똑같아.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시간에 혹시 완료 안 되신 분들은 이따가 또 남아서 질문을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하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풀이 과정 가리지 마세요. 저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자꾸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여기 이렇게 오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갈 테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담배를 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술, 담배는 잘 안 해요. 담배는 알적도 배울 일이 없어요. 냄새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헬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움츠러지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거를 한 번 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21페이지. 아까 전체 별표를 왼쪽에 한 번 쳤죠? 여기는 5개 정도 치실까요? 21번은요. 자, 그럼 선생님, 이 조립제법은 언제 써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 이상의 수식, 3차 이상의 뭐 3차 방정, 4차 방정, 5차 방정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해서 풀 때 주로 이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조립제법의 가장 중요한 활용법에 해당되는 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지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 느낌이 조금 더 나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뭐 1차식 구조라고 하는 것도 설명했고 1차식의 개수가 1이 된다는 것도 설명했고 앞쪽 개수가 달라지면 몫에 해당되는 부분을 변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면 이제 맨 마지막 활용 과정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끝나고 이제 곱셈 공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항식 n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x의 세제곱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지? 2x의 제곱, x의 제곱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n이라는 놈을 a의 x-2의 세제곱 b의 x-2의 제곱 c가로 x-2 더하기가 d꼴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래서 a, b, c, d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당황을 하신다고요. 맞아요. 당황을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일단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x-2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번 시행을 해볼 거냐면 저 주어져 있는 요 숫자 요 숫자를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 x값 2로 한번 일단 조립제법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숫자 내려오죠.
2는 4가 되죠? 덧셈 규 이제 안 쓸게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얘가 5가 되겠고 2, 5, 10이 되게 덧셈 규하면 6이 되겠고 2, 6에 12가 되면 17이 되죠. 그럼 요거 나머지를 이렇게 딱 써봐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검산을 합니다. 어떻게 검산? n이라고 하는 형태가 2x 3승. 이렇게 쓸게 그냥 2x 3승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다라는 요 놈을 요 2다라는 놈이 x-2였으니까 x-2로 나누면 그때 몫은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더하기가 17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여러분 눈에 보였던 요 2차를 한 번만 더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오죠? 2, 5, 6 여기 있던 2, 5, 6을 가져와서 얘를 한 번 더 2로 한번 가져가보죠.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왜? 일단 들어봐. 왜 하는지는. 자, 첫 번째 내려와. 그럼 얘가 곱셈이 돼서 4, 그럼 얘가 9가 됐어. 2, 9, 18이 됐어. 그럼 여기가 24라고 하는 형태가 또 나왔어. 아, 그래? 그럼 쌤, 여기 주어져 있던 요 과정을 통해서 가보니까 얘는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는 요 놈이 x-2로 나눴었고 그때 몫이 얘가 되니까 얘를 2x 더하기 얘가 9라고 써주고 나머지를 24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래? 한 번 더. 2x 더하기 9를 2x 더하기 9다라고 하는 형태를 이 9를 다시 한번 x-로 한번 나눠보니까 얘가 2가 처음에 내려오고 2는 4가 되면서 여기가 13이 되네. 쌤 그러면 요 식에 따라서 우리는 2x 더하기 9를 x-로 나누면 그때 몫이 얼마? 2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13 되는 게 우리는 확인이 되었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흐름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어떤 흐름을 잡을 거냐면 일단 2x-9는 여기 있는 2x-9랑 어떨까요? 똑같겠죠? 동의하시나요? 아니 들어갈 수 있잖아. 똑같으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 요 두 식을 한번 합쳐볼까요? 요 두 식을 한번 합쳐봅시다. 그러면 네, 이렇게 써볼까요? 2 플러스 얘가 3 연립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대입한다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좌변의 식이 뭐였었냐면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결과가 x-의 그 몫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자, 몫이라는 놈에다가 색깔을 좀 입혀볼게요. 어떤 거야? x-2 곱하기 2 플러스 얼마? 13이라는 숫자로 제가 일단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이 결과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저는 대입만 한 거야. 따로 세 번 분리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쌤, 그러면 어차피 2인가하고 또 똑같으니까 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조건에다가 요 조건에다가 누구를 1번에 관한 형태를 갖다 또 한번 더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쏙 집어넣으면 어떤 수식이 되냐? 좌변의 수식이 2x 세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요 놈이 요 놈에다가 잘 봐라. 요 결과에다가 뭘 집어넣어? 요거를 집어넣어. 근데 요건 뭐랑 똑같아? 여기 있던 요 놈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놈을 갖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대괄호를 그냥 칠게요.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맨 마지막에 얘가 플러스 얘가 17로 이렇게 남았을 거야. 제 말에 공감이 돼? 첫 번째 그냥 각각 하나하나씩 몫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 x-를 계속 똑같이 나눠서 순서대로 이 내용들을 흡수시키고 그 내용을 흡수시켜서 식을 완성해 봤더니 수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잘 봐봐. 일단 이 안에 있는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곱셈하고 이렇게 곱셈하는 게 분배 법칙이었거든. 그러면 이 안에 있었던 이 결과를 그냥 파란색으로 써드리면 2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13가로에 x-2가 이 대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굳이 전개한 거야. 그러면 이 앞쪽에 있었던 이 흰색까지 분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여기다 다시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분배를 하면 여기에 제곱에다 이거 곱하면 뭐가 돼? 2가로에 x- 몇 제곱? 세제곱.
이거랑 이거 곱해서 얼마? 13가로의 x-2가 제곱. 그죠? 동의하십니까? 한 번만 다시요. 내가 숫자 뭐 하나 안 쓴 게 있나요? 뭐 하나 안 쓴 게 있네요. 그죠? 여기 24가 여기 빠져있죠? 네,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럼 여기 플러스 24라고 썼어야 되겠다. 잠깐만요. 오케이. 대괄호 이렇게 갖추고 플러스 17까지 요거 하나 빼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버전도 그러면 이쪽 과정을 조금만 늘려서 24까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분배가 되면 그러면 요거랑 요거 분배했던 요거 되고요. 요거랑 요거 분배하면 요게 되고요. 요거랑 요거까지 분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24가로의 x-2 17은 원래 있던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딱 모양을 봤더니 x-의 세제곱, 제곱, 1승 이렇게 상수항으로 가니까 우리가 처음에 물어봤던 3승, 2승, 1승 이런 꼴이 가네.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2라는 숫자가 A, 13이라는 숫자가 B, 24라는 숫자가 C, 17이라는 숫자가 D였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스킬인 거야, 스킬. 이런 과정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라는 정도 알아두라는 거지. 반드시, 꼭 반드시 뭐 이런 식의 과정을 하나 외워두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수학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 거지, 어찌 보면. 자, 그럼 봐봐. 내가 1번, 2번, 3번을 썼잖아.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조립제법도 통합을 한다. 어떻게 통합한다?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거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5를 일단 2로 한번 갑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었죠? 그대로 내려오고 4, 5, 10, 6, 12가 돼서 얘가 17이 됐죠. 얘를 한 번 더 연달아 2로 갑니다. 그게 이거를 합친 겁니다. 256, 256 똑같은 거니까. 그럼 합쳐서 쓰게 되면 내려오죠. 2는 4, 9 됐죠. 2, 9, 18이 돼서 얘가 24가 됐죠. 나머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합칩니다. 그럼 얘는 또 한 번 여기서 2를 진행을 하면 2 내려오고 2는 4가 돼서 13이 된 거죠.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 3번 연달아 반복하는 얘기예요. 그지? 3차식이니까. 그러면 자, 재미난 게 있네. 이게 A네. 이게 B네. 이게 C네. 이게 D네. 그죠? 이 원리가 원래 있었던 건데 그걸 한 방에 설명하면 똑같은 숫자로 3번 연달아 조립제법 해.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숫자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어주시게 되면은 그게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언제 쓰냐면요.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이거를 만약에 fx라고 썼다고 가정해보자. f의 2.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많이 써요. 저 무슨 말이죠? f의 2.1 그러면 여기다 2.1 집어넣고 2.1 집어넣고 2.1 집어넣으면 2.1의 3승 할만하네? 여러분 조금 더 괴롭혀볼까? 2.12였다고 해보자. 그럼 만약에 2.11을 여기다 3승 한다고? 되겠어? 쉽지 않겠지? 계산기 안 쓰면 시간 좀 걸리겠지, 그지? 이런 거 할 때 2에 가까운 숫자이긴 하지만 여기다 직접 집어넣기가 부담스럽잖아.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2.12를 집어넣으면 0.12의 3승은 좀 부담이 덜 하잖아. 물론 이렇게 안 주겠지. 2.1 정도는 주겠지만. 그럼 얘가 0.1의 3승, 0.1의 제곱, 0.1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계산이 또 빨라지지. 그래서 이런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쓸 때 좀 계산을 좀 용이하게 쓰려고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기본 문제 1-5번이 거기서 2.01을 줬죠. 2.01을 줬죠. 그럼 여기 순서대로 2.0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A라는 형태가 2였으니까 2 곱하기 0.01 그죠? 얘가 0.01 여기가 0.01의 맞죠? 0.01의 세제곱 0.01의 제곱 0.01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0.01의 세제곱이니까 0.000001 될 것이고 B라는 놈이 얘가 13이었으니까 0.01의 제곱은 0.0001이 될 것이고 C라는 놈이 24니까 얘가 0.01이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얘가 17이 되면 계산이 그나마 편해요. 안 편할 것 같죠? 봐볼까요? 일단 17 있고요. 얘가 0.24니까 17.24 그러면 넷째 자리에 13이 들어가니까 13 그 다음 여기가 빠바바밤 02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래, 순서를 그렇게 맞춰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 보시면 그냥 17.24133 나오잖아, 바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거예요. 이 논리만 기억하시면. 자, 시간 동일하게 7분 드릴 거고요. 요 과정 한번 이해하는 거 한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워크북에 한 장 넘기시면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 문제 여러분이 다시 풀 때 이런 논리들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한 문제가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복습 삼아서 풀어보고 나서 다른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은 지금 좀 질문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이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첫 번째 이거를 그냥 먼저 정리하면 2를 앞으로 보낼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하나 생길 것이고 이렇게 분배하면 13에 여기 하나 있을 것이고 이게 있겠죠. 거기에 x-2가 있을 거고 17이 있겠죠. 그럼 이 과정이 이렇게 또 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2가로에 x-의 세제곱 13에 x-2의 제곱 24에 x-2 이런 식으로. 그럼 3승, 2승, 1승이니까 A, B, C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럼 지금 할 때 첫 번째 그세 개로 해서 네. 하는 부분으로 지금 아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정리해보시고 눈으로 담아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니네 하시다 보면 금방 느껴지는데 원리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그래도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거라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저희 하나를 합쳐진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요 식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2, 13, 24, 17 선생님도 저기다 A, 2, 13, 16 집어넣지 2.01을 집어넣으면 2.02를 빼면 0.01이잖아요. 0.01의 3승을 직접 노란색 버전으로 쓴 거죠. 저렇게 일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식은 이렇게 기존 작업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1번이 없더라도 2.01을 다 집어넣을 게 없잖아요. 앞으로는 문제가 이렇게만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1.9로만 나와. 이거 뭐한 다음에 이거. 그치, 집어넣는 거. 지금 여기 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한꺼번에 묶어 쓴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에 2, 5, 6, 1로 붙여질 거고 2, 9에 이렇게 붙여지는 거니까 그 과정을 연달아 계속 2로 똑같이 3번을 반복한 거죠. 원래 자, 그렇죠. 그걸 한번 적용해서 정리해보세요. 우리 바로 계산했다. 네, 9에 지어주시고요. 나머지 이거를 다시 한번 2로 니은자 해줘요. 니은자. 네, 표기를 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또 9에 나눠주시고 나머지 나눠주시고 또 한번 2로 가겠다는 뜻이. 나머지 또 나눠주시고 네. A, B, C, D 이렇게 했다는 뜻이.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복해보시라는 뜻이. 나머지가 여기 나올 수도 그냥 나머지 0이 나올 수도 있죠.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0이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연달아 붙이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나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 합쳐진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좀 잘못됐는데 소수점의 개수가 좀 잘못됐죠?
네, 왜냐면 x-의 내림차수 정리하려고 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1.9잖아요. 2에 가깝죠?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유도되고요. 참고로 이거는 니은자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실수가 적어지더라고요. 네. 자, 되고 계십니까? 네, 잠깐 한번 봅시다. 지금 적어가는 셈이 1번, 2번, 3번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왜 나왔냐면 저렇게 한번 스킬적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이해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이제 이 내려와서 정리한 게 지금 이거 있잖아요. 그럼 256이 원래 저 중간에 있었던 걸 다시 원래 분리했던 건데 256, 첫 번째 256과 256을 그대로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게 합쳤은 거야.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 이게 A, B, C, D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그럼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편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2.0을 집어넣었다면 여기서는 X만에서 내림차수로 정리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로 가서 한번 정리해주고 또 2로 가서 정리해주고 왜냐면 여기 3차니까. 아 4차군요. 4차면 4번 가겠죠. 3차면 3번 가는 거고. 왜냐면 그래야 전체 3차 수가 이게 3차식이 되고 3번 했기 때문에 4번 해야 4차식이 되니까 2로 견자라 4번 해서 순서대로 A, B, C, D, 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거 어떤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뿐이에요. 네. 그렇지. X-의 4제곱, B, X-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일단 여기 잡으셨잖아요. 여기 1이죠. 0은 없으니까 4개 줬죠. 여기가 이렇게 왔어요. 숫자 크네요. 여기 썼어요.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계산이. 아무튼 그렇게 되면 1.9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0.1이죠. 네, 요 과정 여기서부터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만 좀 다시 봐보실까요? 자, 내려오면 얘가 2가 들어가고 여기 써주셔야 좀 작게. 그게 실수가 좀 줄어요. 13, 26, 50.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원래 원본이 그러면? 원래 원본 한번 봐줄래? 맞네. 요거 한 번만 다시 봐줘. 내려갑니다. 예, 한 2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좀 더 정리해보세요. 여기가, 잠깐만, 쌤 같이 한번 보자. 어디까지나? 1, 마이너스 8, 25, 마이너스 30. 그지? 거기서 값이 하나 있거든. 네. 똑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차, 2차, 1차 가는 거죠. 그럼 20도 이렇게 가자라는 게 목적인 거지. 그렇지. 영리되는 2의 값을 기준으로 4차니까 4번 하는 거야. 3차니까 3번 했던 거.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제가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고 밑에 한번 답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맞아요? X-2의 세제곱, 4제곱, 맞아요? 앞쪽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가 나왔어요? 계산 잘못, 중간 과정이 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첫 번째 줄까지는 맞은 것 같거든요. 두 번째부터 한번 봐보세요. 오케이, 또 내리시고. 이게 4차면 4번 가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쌤은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계산할 때 저 작은 글자 쓰거든요. 2 쓰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하면 13, 26 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제로가 되죠. 여기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과정 아래쪽 괜찮은 것 같아요. 작은 숫자 좀 쓰세요. 이게 니네가 암산을 하는데 이게 문제야.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림차수는 X-의 4제곱, X-의 3제곱, X-의 6고라고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변형하는 얘기니까 3번 했잖아. 여기 4번 하시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조립수도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부탁을 하죠. 제가 이 작은 숫자 왜 쓸 것 같아요? 실수 안 하려고요. 좀 쓰세요, 제가 좀.
여러분 암산하시는데 아우 내가 진짜 얘기를 해줄게. 제 IQ가 156이에요. 156. 엄청 높죠? 근데 제가 옛날에 암산으로 날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암산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저는 이제 재수종합반에 있었어요. 재수하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끼고 수업하는 게 재수학원에서는 원래 이제 인원수가 크니까 제일 큰 데가 한 109명 정도 제가 데리고 수업을 했었어요. 강의실에. 이제 무선 마이크 이거 좋아? 이거 말고 다른 걸 마이크를 쓰고 하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머리 뛰어나서 암산을 잘하는 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시험 볼 때 저도 똑같이 시험을 봐요. 1년에 한 17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재수하는 학생들은요. 공통적으로 보는 게 원래 6번 봐요.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볼 수 있는 국가가 허용한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봐서 17번, 18번 시험을 보는데 담임이니까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저도 시험을 봐요. 애들이 100분 동안에 가형을 보거나 나형, 자연계는 가형, 그 다음에 인문계는 나형을 보죠. 저는 100분 동안에 2개의 시험들을 풀죠. 선생님이니까 그 정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애들하고 맞춰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4시 한 50분쯤 되면 담임으로 들어가서 애들한테 이제 바꿔치기를 해서 채점을 합니다. 다 맞을까요? 네, 한 17번 중에서 한 15번은 다 맞습니다. 근데 한 2번은 틀립니다. 몇 점이 나오냐면 98점이 나오고 97점이 나오고 이런 난리를 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 2, 3번 문제가 보통 1번은 3초짜리 문제가 많아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가 수능 1번 문제예요. 진짜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번 한 10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1, 2, 3번 풀어봤자 기껏해봤자 1분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막 바쁘게 하다 보면 막 해요. 암산을 해요. 그 애들이 나한테 채점을 하고 나면 98점 나오면 제가 2번 틀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쪽팔린 거예요. 저 수학 강사로 쪽팔린 거예요. 에이, 또 틀리셨는데요. 왜 저희한테 맨날 뭐라고 하시면서 왜 틀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도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암산하시다 보면 틀리거든요. 일단은 제발 부탁 이거 쓰세요. 제가 얘기 하나면 오늘 그냥 서론적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그 가르쳐 제 중에 이땡땡이라고 하는 여의도고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재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수능을 최종적으로 90점을 맞습니다. 여러분 수능의 90점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올해 이과 학생들 1등급이 92점입니다. 90점이 됐다는 얘기는 4점짜리 2개, 제일 어려운 30번 문제, 우리가 흔히 킬러라고 얘기하는 30번 21번을 2개를 틀리고 2점짜리 하나를 틀렸어요. 2점, 2번을. 내가 그렇게도 얘기했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한번 98점 맞은 다음에 애들하고 이제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1번 문제도 내가 3초짜리 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풀이 과정을 써요.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해라. 1년 내내 소리쳤죠. 그 친구들한테 포함해서.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다음날 제가 이제 논술 수업 때문에 학원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어차피 걔는 왔어야 돼. 상담도 하고 왔었는데 내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야. 너 왜? 너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지금 죄송합니다. 2점짜리 하나 틀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2점짜리 하나 틀린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올해 현재 수능 인구가 56만 명 받습니다. 56만 명. 그 중에 이과 학생들이 대략 21만 정도 됩니다. 2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만 명, 인문계 학생이 대략 한 36만 명. 그러면 이과가 한 20만 명 되는데 그 2점짜리 하나 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략 한 1200명 정도가 날아갑니다. 등수가 전국 등수가 한 1200등 정도가 밀린다고요. 그래서 걔는 2점짜리 하나 틀려서 2등급이 됐죠. 1등급이 됐으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2점짜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걔한테 계속 얘기했거든. 야, 너 나중에 진짜 뭐 한 700~800명 이상씩 밀릴 수 있어. 조심해. 근데 에이 설마 저 안 틀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뛰어납니다. 뭘 뛰어나. 결국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 상수했습니다. 그래서 상수해서 원하는 대학을 갔죠.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쓴 거고 비용도 대략 한 2,500에서 3,000 정도를 더 쓴 거죠. 학원비만 따졌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좀 계산 과정 좀 실수 없이 가시고요. 본인 머리가 좀 암산이 잘 되신다고 하더라도 보조적 수단들을 좀 이렇게 연필로 좀 쓰세요. 진짜요. 제가 이걸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쓰겠어. 실수해서.
저 진짜 실수 많이 했거든요. 너무 암산을 하지 마시고 숫자 좀 써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풀이 과정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유제 1-5번에 보면 1번 표현을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1번 표현이 뭐죠? x-2에 관한 내림차수 뭐죠? x-의 4제곱, x-의 3제곱, x-의 제곱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를 몇 번? 4번에 해당되는 조립조법을 시행하셔서 순서대로 A, B, C, D, E 읽으시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1.9를 갖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0.1인가요? 그거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죠. 어때요? 실은 이것보다 이게 할 말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유제도 예제도 두 문제를 실어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정리가 되면 문제 1-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22페이지 넘겨서 이제 마지막 개념 한 25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문제풀이 쭉 가면서 더 갈게요. 자, 22쪽 한번 잠깐 보시면요. 총 10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공식을 배운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쫙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곱셈 공식에 해당되는 총 10가지 공식들 중에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분리를 좀 시키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할 테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좀 체킹해 주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1번부터 4번까지만 체킹해 주시고 이게 중등과정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중등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등과정에서 얘네들을 문제를 직접적으로 막 출제하진 않아요. 고등과정은 뭐야? 정확하게 5번 때부터 10번 때까지 네, 그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포스트잇에다가 5번부터 10번 때까지 공식을 써놓고 그거를 자꾸 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 때부터 10번 때까지 쭉 가는데 일단 제가 소개를 잠깐 이런 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가 문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승까지 공식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사용되는 몇 가지 스킬들을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윤환의 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책에는 없습니다. 윤환의 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등과정에서 한번 소개가 되긴 할 텐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문자가 3개짜리가 존재하면 A, B, C, X, Y, Z가 있다라고 하면 읽어주는 방식이 반식의 방향대로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A, B, B, C, C, A 순서대로 써달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실까요? 실제 표현법 봐볼까? 자, 거기 6번 봐보실래요? 6번을 봐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6번의 과정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공식이죠. 이거 원래대로 과정을 설명하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제곱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그래서 정확하게 9번 분배를 하죠.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한 게 공식처럼 드러나 있는 오른쪽의 우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씩 전개했을 때 그 과정이 뭐냐? 써볼게요, 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어떻게 되죠? 2AB, 2BC, 2CA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개짜리 제곱이 아니라 3개짜리 제곱일 때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 순서를 봐보세요. 얘네들 어떻게 표현하죠? ABC, AB, BC, CA 이렇게 써놨어요. 이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나중에 보다 보면 이걸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원래대로 바꾸셔서 가시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문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 XYZ도 좀 한번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의 순이라고 해서 이건 나름의 규칙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 중에서 거기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8번도 있고 9번도 있고 10번도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할까요? 일단은 5번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나중에 3, 4방정식에 3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쉽게 가는 방식, 쉽게 외워지는 방식 소개할게요. 이게 하회탈이거든요. 제가 미는 것 중에 하나는 하회탈. 하회탈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x 상승을 적어주시고, 자, 제가 지금부터 가로를 정말 많이 씁니다. 암산하지 말라 그랬다. 돌아버리겠으니까. 암산 좀 하지 말고 가. 그럼 여기다가는 어차피 최고차 1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 여기는 세 개의 문자를 다 덧셈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잠깐 소개할까요? 봐봐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x 선택하고 여기서 x 선택하고 여기서 c를 선택하면 이게 뭐가 되겠니? 이게 cx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됐다는 것은 나머지 하나 무조건 숫자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 x제곱에 이렇게 세 번이 등장해서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x를 하나 선택했다고 치면, 여기 x를 선택했다 치면 나머지는 숫자 두 개를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 쓰는 숫자는 여기서 얘기했던 이 하회탈 순서대로 갑니다. A, B, B, C, C,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얘는 뭘까요? x가 없잖아. x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숫자들만 선택이 됐다는 얘기니까 얘는 A, B, C 이렇게 가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얘는 3개짜리고 2개짜리고 1개짜리 곱은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눈치껏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x-2, x 더하기 얘가 3, 뭐 x 더하기 얘가 5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전개를 쉽게 하는 방법은 -2, 숫자 3, 숫자 5를 갖다가 써놓고요.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그 다음에 여기 상수니까 여기는 이렇게 덧셈교로 일단 가로를 딱 채워놓으세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2하고 3하고 5를 갖다 다 덧셈해. 얼마? 6. 끝났네. 그 다음에 뭐야? 하회탈. 이거 얼마죠? -6. 이거 얼마죠? 플러스 15. 하회탈 얼마죠? 얘가 얘가 10.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얘는요. 3개가 또 곱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얘가 3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x의 세제곱, 6x의 제곱, 요거 계산해보니까 -x, -30 이렇게 바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지죠. 그래서 그냥만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여러분을 부탁드리는 건 가로를 좀 널찍하게 쳐놓으세요 미리. 솔직히 얘기하면 가로 하나 더 치고 가는 게 한 5초 정도 더 걸릴걸요. 가로 하나 더 치는 것들이. 짜잔 5초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실수도 줄어들고 계산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는데 아이들은 자꾸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 걸 만들었겠냐. 하도 애들이 계산해서 많이 틀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한 번만 더. 자, 이제 어떤 거 보시냐면 7번 바운드. 7번. 7번도 진짜 애들이 이걸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왜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7번 봐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잖아. 아까 내가 처음에 첫 번째 내가 밑줄 쳤던 게 뭐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있을 때 그 문자 처리하는 방식, 오름차수, 내림차수 이런 거 했잖아. 그럼 일단 A 더하기 B의 삼성을 일단 그대로 써드리면 얘들아 일단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그럼 잠깐 한번 봐봐. A 입장에서 얘가 몇 차냐면 3차죠. 얘 몇 차죠? 2차죠. 얘 몇 차죠? 1차죠. 그냥 A 입장에서 3차, 2차, 1차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쌤, 여기 3승이라서 얘가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겁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3이 있는 거예요. 쌤, 그러면 이게 제곱이면 얘가 2가 있는 겁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2가 있는 거야. 그럼 쌤, 얘가 4승이면 4가 있는 거. 예, 맞아요. 4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보시면 생각보다 쉽죠? 그럼 이건 어떻게 가시냐면, 저는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x-2y의 세제곱. 그럼 여러분도 당황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 x라는 문자를 잡아서 일단 첫 번째 3승. 자, 쓸게요. 다시 아래 요거 좀 거슬려서. 자, 쓸게요. 가로의 세제곱, 3배 가로의 제곱, 가로. 3배 가로의 1승, 뒤에 거의 제곱, 맨 마지막 거의 세제곱. 이렇게 먼저 모양을 잡아요. 3, 3은 똑같이 오는 거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봐. 여기를 앞에 x, 뒤에 거 -2y. 근데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그냥 x하고 -2y를 주시고 앞쪽에 x 기준으로 3승을 때리면 x 3승, x의 제곱, x. 끝났죠? 그럼 뒤에 있는 거 뭐 남았어요? -얘가 2y 남았잖아. 그럼 -2y, -2y의 제곱, -2y의 세제곱. 끝났네. 가로만 줄이면서 예쁘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가볼까요? x 세제곱이죠. 아까 제가 정리할 때 뭐부터? 숫자하고 부호부터 끄집어내라 그랬지? 자,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3이 있네? 그러면 얼마니? 마이너스 6이 들어왔을 거고 x의 제곱에 y의 1승 x제곱 y. 자 여기 가볼까? 쌤 마이너스 2가 제곱되면 4인데요. 곱해지면 얼마? 12의 x,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8이겠죠? 그러면 여기 y 3승이니까 마이너스 8y의 3승. 그럼 끝나잖아. 별 고민 없이. 뭐 많이 쓰라고? 괄호. 응? 연습하셔야 돼. 괄호 많이 찢어서 한 줄 정도 줄이시면 금방금방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림차순 정렬을 잘 활용하세요. 3승, 2승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줄이셔서 계산하다 보면 생각보다 계산이 시원해지는데 애들이 얘네들을 그냥 무작정 읽으면 아 이렇게 공식으로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계산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실수도 많이 생겨서 확신이 없죠. 본인 스스로에 대해. 그게 문제인 거 아니냐? 기껏 풀었는데 이게 내가 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확신을 심기 위해서 가로를 많이 쓰자. 여기는 유난의 수, 그죠? 이렇게 하회탈 모양으로 가보자. 다 더하고 두 개끼리 곱하고 세 개끼리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5번도 설명되고 3승에 관한 7번도 설명이 될 것이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8번하고 9번하고 10번에 관한 형태들은 여러분들 이걸 진짜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뒤에 인수분해에서 이건 한 번 더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지금 포인트는 몇 번? 5번과 7번에 방점을 두셔라. 그거 하나 잠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5번하고 7번에 관한 형태들을 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25페이지 한번 기본 문제 1-6번을 한번 제가 지금 쭉 한번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 거기를 다 완료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한번 쭉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드리면서 마지막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깐 뭐 개념 설명 거기까지 하면 거의 끝나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러면 1-6번부터 한번 제가 기본 문제 한번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6번입니까? 오케이, 갑시다. 1번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이네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숫자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선생님도 문제 풀 때 실제로 하는 겁니다. 저 진짜 해요. 이렇게. 난 내가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소개하는 거죠. 자, 어떻게 써요? x 3승 있고 x의 제곱이 있고 x 있고 근데 가로를 먼저 치자고요. 그럼 여기는 뭐를 쓰는 거야? 세 개를 다 덧셈하는 거지.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오는 거죠? 하회탈. 그죠? 얘가 얼마? 마이너스 2 요거 가면 얼마? 마이너스 6 요거 가면 얼마? 플러스 3. 그 마지막은 다 갖다 곱하는 거니까 마유. 그럼 결과적으로 x의 3승 정리해주니까 2x의 제곱 정리해주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끝났네. 이거 좀 연습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이번에는 음수로만 구성돼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동그라미 치고 갑니다. 그렇게 똑같습니다. 음수든 뭐든 상관이 없죠. x 3승 x의 제곱 x 상수함.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는 요 숫자들 다 더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 하회탈. 여기 얼마죠? 6이요. 여기 얼마죠? 12요. 여기 얼마죠? 8이요. 여기 뭐하죠? 다 갖다 곱하는 거죠. 얼마죠? 마이너스 24요. 정리해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짜자잔 플러스 26x 마이너스 24. 끝났네. 그죠? 이게 뭐 선생님 제가 문제 푸는 기계입니까? 예, 여기는 기계처럼 그냥 푸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3번 어떻게 되어 있죠? a-2b-a가 c의 제곱 불편하죠?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덩어리를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됐더라? 이 과정은 앞에 놈의 제곱 그죠? 제곱 2배의 유난의 수 하회탈 갑니다. 앞에 놈 뒤에 놈 또 뒤에 놈 됐어? 2배 걸어놓고 A, B, B, C, C에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얘가 2bc. 이렇게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얘가 2ac. 이렇게 되고. 그죠? 완전 정해진 풀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 a의 제곱. 요게 4b의 제곱. 여기가 c제곱.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c.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4. 잘못 썼죠. 이상하게 썼죠. CA로 쓰기로 했으니까 A, B, B, C, CA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CA 유난의 순을 맞춰야지. 자,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 밑에 있는 거 할 때 자꾸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 알려드리 다 써드리는 거야. 자, 4번 문제 가봅시다. 쌤, 이번에는 2x 더하기 3y의 세제곱인데요. 세제곱은 유독 3이 많다 그랬죠? 그럼 일단 앞에 놈의 세제곱, 3배의 앞에 놈의 제곱, 뒤에 놈 그대로 3배의 앞에 놈 그대로 뒤에 놈의 제곱, 뒤에 놈의 세제곱 여기까지. 그러면 앞쪽에 써놨던 2x를 먼저 앞 칸에다가 태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는 3y라는 놈을 갖다가 뒷칸에다가 덩어리째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상수부터 계산하시면 2의 3승 8, x의 세제곱 2의 제곱 4 12 곱하기 3 36 x의 제곱에 y 이럴 때만 암산합시다. 제곱하면 9 6 9 54 xy의 제곱 더하기 27의 y의 세제곱 요게 4번. 모양만 잡으면 그 다음은 넣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실수가 확 줄어들겠지? 자, 5번 2x-3y의 세제곱 어떻게? 요 덩어리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뒤에 거를 나눠주는 거죠. 자, 앞에 놈의 세제곱 3배 앞에 놈의 제곱 뒤에 놈 3배 앞에 놈 뒤에 놈의 제곱 뒤에 놈의 세제곱 이렇게. 자, 순서대로 앞에 거 2x 앞에 연달아 3번 채워주고 뒤쪽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3y 3번 채워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8x의 세제곱 됐고 마이너스 3 4 곱하기 3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36에 x의 제곱 y 제곱하면 9 18 54 xy의 제곱 마이너스 27 y의 세제곱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 6번. 자, 6번은 여러분이 아마 보시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그냥 B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24번. 이렇게 해줍시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앞에 설명하지 않았던 거긴 한데 이런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네, 여기 플러스로 그대로 유지돼서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수식은 여기 2a 있죠? 2a 있죠? 2a 있죠? b라는 놈 있죠? b라는 놈 있죠? b라는 놈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면 뭐로 나갈까요? 앞에 놈의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놈의 세제곱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만 스킬적으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1-6번을 잠깐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한번 쉬었다 갑시다. 뒤에 내용은 일단 한 번 더 가는 걸로 합시다. 자, 저는 1-6번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시간은 한 4분 정도 그래서 한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밑에 쪽에 나와 있는 1-6번 유제편 워크북에 한번 풀어보세요. 아우.